2월달에 편하려면 우리 유형 10번부터지. 유형 10번 그래서 합성함수 나오는데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같이 하면 좋겠는데 저 뒤에 있네. 따로 하죠. 합성함수가 뭐였는지부터 우리 함수라고 한다면 뭐 정의역 x 그리고 공역 y라고 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근데 뭐 이게 엄청 부정값이 아니에요. 정의역 x가 아니라 여기가 y, 뭐 z, 뭐 c, a, b, c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그냥 문자 x라고만 쓴 거야. 근데 이 y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이다 라고 나왔었는데 나는 y에서 어떤 z 새로운 녀석 그냥 x, y, z로만 쓰는 거 새로운 이 집합에 대해서 y에서 z로 가는 함수도 내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그래서 얘네를 원래 f에 대한 공역이지만 정의역으로 보겠다 이런 말이고, 그럼 얘가 정의역일 때 얘가 공역으로 보는 어떤 함수 g 그럼 이런 애들이 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관계가 만족을 할 때 x에서 z까지 가는 거를 내가 표현할 거면 이 표현하는 거를 g 서클 f 이 서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냥 뭐 합성 이런 말이에요. 합성 g 합성 f라고 내가 부를 거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앞에 g가 있다고 얘가 먼저 진행되는 게 아니야. 이제 뒤에 있는 이 f가 먼저 진행이 되고 앞에 있는 g가 나중에 진행이 된다라는 말이고요. 얘가 표기 방법이 엄청 많아.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괄호 쳐놓고 난 여기에다가 x라는 어떤 정의역을 집어넣을 거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f 함수에 x라는 정의역을 대입할 거야 라는 게 먼저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저기 숫자들이 들어가겠죠. x라는 애가 여기 있어. 그럼 이 x가 어디로 가는지가 뭐 당연히 정해져 있으니까 함수라고 지금 정의가 되겠지. 뭐 y로 간다 칩시다. y로 갔어. 그러면 fx는 y네. 그치? 그냥 x라는 녀석을 넣었을 때 y로 변할 거래. fx는 y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g의 y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g의 y네.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나오겠지만 그냥 한번 설명만. 이 y라는 녀석은 무조건 이 공역에 대한 원소여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저기 공역이 아닌데 얘가 함수가 적이 될 수가 없겠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면 이 y도 당연히 어떤 놈으로 가는 짝꿍이 있으니까 이제 함수로 정의가 된다는 소리고, 뭐 여기 어떤 z라는 놈으로 간다 치자. 그러면 g의 y는 z구나 라고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게 우선 합성함수라고 설명할 거다. 물론 디테일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고, 우선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문제 확인하면서 앞에서 썼던 내용들을 조금씩 많이 사용하긴 할 거야. 먼저 39번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고요 1보다 클 때는 2x 빼기 3일 거래. 그리고 gx를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5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f 합성 g인데 정의역이 마3인놈 에다가 g 합성 f인데 정의역이 4인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면 되겠지. 단순하게 먼저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면 이런 말이지.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때 걔 값이 뭔가요? 찾으라 소리고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4 이 값을 내가 의미한다. f의 마이너스 4 1보다 작은 값이네요. 에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그냥 우리 하듯이 그냥 함수값 구하고 하듯이 하면 돼. 그리고 f4
F4는 1보다 큰 값이니까 요 아래 점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 대입은 뭐 나오냐고. 그럼 결국엔 G의 5를 구하세요. 여기다 5를 대입하래요. 마이너스 20. 그런데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을 한번 확인을 할 건데 그 바로 오른쪽 문제 할 거야. 42번. 문제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서 42번에서도 내가 문제를 풀 때 뭐를 확인해야 되냐. F 함수가 주어져 있고 G 함수랑 H 함수는 나한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합성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올 거래요. x 빼기 4로 나올 거래. 그리고 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 F 합성 G를 먼저 하고 나중에 H를 합성했더니 얘네가 A라는 정의역으로 가질 때 7값이 나올 거다 이런 말이네. 그럼 이거 우리가 해석했을 때 뭐라고 해석 가능하냐. A라는 값을 내가 찾고 원래는 이제 뭐 괄호가 쳐져 있다는 소리가 차근차근 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거 하나 합성함수의 성질에는 하나가 더 있다. 3개 이상을 내가 합성함수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맞긴 하거든. 원래 괄호가. 근데 사실 뒤에 거를 먼저 하고 앞에 거를 합성해도 똑같을 거라고. 근데 얘를 아까 그림을 지워버렸네. 아까 그 이런 거 있었죠. 뭐 x, y, z라 해가지고 x 원소가 대응되는 애 y, y 원소가 대응되는 애 z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얘를 F라 해서 고치려 했었지. F 합성 G가 아니라 봤는데 G 합성 F에다가 X를 넣었더니 Z가 나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가 더 생긴다고 친다는 소리야. 함수 하나가 더 생긴다. 그러면 얘네가 하나 더 생겼을 때 하나씩 차근차근 가면서 해도 되지만 먼저 이 중간 단계를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건너뛰어도 똑같을 거라고. 이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주어진 문제의 형태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G 합성 F라 알아요. G 합성 H라 알아요. 그러면 얘네를 괄호가 먼저 이렇게 쳐져 있지만 얘를 그냥 먼저 한다고 생각해버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A를 대입을 할 수 있겠네. 나는 G 합성 H라는 함수가 뭔지 알아. x 빼기 4래.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했어. 그게 뭔 소리야? A 빼기 4라는 녀석이 F의 정의역이 됐는데 걔의 값이 7이야? 이거랑 똑같다고. 뭔 말이니?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을 F 함수, G 함수, H 함수가 뭐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F의 정의역에 뭐가 들어가? G의 정의역이 뭐가 들어가? H의 정의역이 뭐가 들어가? A라는 녀석으로 생각하는 소리야. 그래? 근데 나는 요 단계 중에서 요 가운데 단계를 한 번에 점프 뛴 거예요. 그냥 얘로 인해서. 그러면 얘는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 곱하기 x니까 얘가 x자리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정의역이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8에다가 더하기 5까지가 또 있네. 얘같이. 그럼 여기 3 나와야 되냐? 이거 넘어갑시다. 44번. 그럼 44번에서는 똑같이 F 함수, G 함수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F 합성 G랑 G 합성 F가 성립할 거래.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했잖아. F 합성 G는 G가 먼저 진행이 되고 F가 나중에 진행된 형태. 얘는 F가 먼저 진행이 되고 G가 나중에 진행된 형태인데 야 같을 수가 없다고 얘네들은. 근데 같을 거래. 그럼 형태를 내가 알아서 만들어줘야 돼. 좀 귀찮긴 해요. 그러면 이거
얘네들 뭐라 생각해? F의 정의역에 G라는 녀석이 들어갔구나. G의 정의역에 F라는 녀석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첫 번째 좌변에 있는 녀석 F 함수 X 자리에 G가 떡하니 딱 들어가야 돼. 그러면 A에다가 X가 들어가는 공간에 GX, 그리고 우변은 G에다가 3에다가 X가 들어가는 공간에 fx. 야, 두 개가 실제로 같을 거래. 계산해보라는 소리네. 계산 3ax에 더하기 a잖아. a 빼기 2. 얘는 같아야 돼. 3ax에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돼. 그럼 a 값이 나오네요. a 값 찾는 게 뭐 중요하긴 하지만 a 찾아놓고 거기다가 f의 마이너스 1 구하래. 그리고 더했으면 47로 갈 거예요. 이게 집합 명직 쪽 하다가 여기를 넘어오면 식 쓸 게 엄청 많긴 한데, 나는 오히려 여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집합 명제 쪽은 말장난이 너무 심하고 얘네들은 정직해. 말장난은 없어요. 그냥 정직해.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문제만 풀면 돼요. 그냥 계산만. 그래서 47번 F 함수 G 함수가 있고요. 얘네도 그냥 힌트가 나와 있네. F 합성 G를 했더니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 얘네들은 3x 더하기 5구나. 그리고 F의 3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A, B, C 더한 거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합성함수를 했는데 3x 더하기 5가 나왔다. 그냥 그대로 적용만 시키자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F의 정의역 자리에 GX가 그대로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X 자리에 GX가 그대로 대입이 된 거야. 그리고 더하기 A까지 나온다는 소리. 그럼 얘네는 뭐야? 그대로 그냥 분배법칙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에 더하기 A까지 했는데 요놈이다. 3x 더하기 5구나.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 있으면 문자 하나 나왔겠다. F3은 마이너스 1. 3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요. A는 2네요. 그래서 A가 2인 거 구했으니까 뭐 여기다가 2를 대입해놓고 한다면 B가 뭔지 C가 뭔지 바로 나오네. B는 마상, C는 얼마냐? C도 마상? 그리고 A, B, C를 넣었어요.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쉬운데?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이제 3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51번은 뭐 저거 다 써놓고 51번 문제 읽어보면 돼. 51번 같은 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시험 문제에서는 뭐 당연히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제 좀 거저주는 문제로 저런 애들이 나오고요. 좀 변별력 있는 형태로는 이런 애들이 출제가 된다. 뭐 여기까지 하면서 47번까지 하면서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식만 주구장창 쓰는 거야. 사실 저 상위 문제들도 식만 주구장창 쓰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쓰냐가 좀 갈리겠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다 됐니? 47까지? 수연아 다 됐어? 응, 다 쓴 말하세요.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치역이 지금 문제 나온 것들 뭐 A를 구하세요 했는데, F는 저렇게 표현이 되고요. G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G 합성 F의 치역, 얘도 문제가 좀 쉽게 나올 형태이긴 해요. 왜냐면 G를 1차 함수로 줘버렸어. 1차 함수는 너무 간단해. 그러면 이거 원래 뭐였다고? G의 X 자리에 fx가 대입이 될 거야. 그러면 야, 이렇게 힌트 두 개 있을 때 나는 얘네들을 한 번에 합쳐서 내가 쓸 줄 알아야 돼. 한 번에 합쳐서 G 합성 f x는 어떤 형태일까요? 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이 x 자리에
요 조건을 그대로 그냥 들어온다는 소리야. 이해되지? 그럼 얘네들도 두 개로 쪼개진다는 소리야. 뭘로? x가 0보다 작을 때. 왜? x가 0보다 작을 때 뭐 클 때로 나뉜다며. 그러면 당연히 이 정의역이 그대로 들어올 때도 얘들이 쪼개지면서 들어와야 된다고. 구분을 지워줘야 된다고.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들어와? x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온 형태가 될 거야. x 더하기 4네요. 그치? 그냥 더하기 2만 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들어와?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데 더하기 2까지 해서 들어오겠지. 그러면 얘가 나는 이제 F 합성 G 합성 F라는 녀석의 그냥 뭐 형태다라고 내가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을 치역이 나왔지. 치역이 나왔으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프 형태를 내가 좀 생각해주면 엄청 편해요. 그럼 그래프 형태 어떻게 생각해? 0을 기준으로 쪼개라며.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0보다 작은 애들이 좀 더 쉽겠지. 0보다 작은 애들은 기준이 어떻게 돼? 뭐 4,0하고 0,4를 지나는 1차 함수 하고 여기서 끊기겠네. 그지? 그리고 요 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얘 내가 그래프로 옮긴다라는 소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 확인하라 소리야. 그럼 당연히 표준형. 그럼 얘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나 여기 2라 썼어. 그럼 절반의 제곱 4a 제곱 들어가야 되고, 빼기 4a 제곱 있는데 밖으로는 더하기 4a 제곱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축이 얼마야? x 빼기 2a야 축이. 그러면 축이 2a인 어떤 녀석이 있을 거다. 그래놓고 내가 해석을 그대로 쭉 해볼 거예요. 여기서 집중 잘 해봐야 돼. 먼저 첫 번째, 뭔가 오답인 녀석을 파란색으로 적어야겠다. 첫 번째는 이 2a라는 녀석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음수일 수도 있겠네. 그지? 축이 2a니까. 그럼 축이 이쪽에 있다 치자. 2a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이 함수 어떻게 그려져?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면서 내가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것들 힌트가 이미 있어. 야, x 자리에 0을 넣었다 치자. 4네요, 4. 무조건 여기 점을 지나야 돼. 얘들이 y축하고 만나는 x좌표가 0일 때에는 무조건 4를 지날 거다. 근데 축이 왼쪽이래. 어떻게 그려져? 대충 이렇게만 가져오라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그냥 위로 블록인데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쪽을 가져오세요. 왜 0보다 큰 쪽에서 정의할 거라며. 그지? 그러면 요 상태가 됐을 때 치역의 범위 어떻게 돼?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지. 이더니 치역은 y값이죠? y값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다 정의가 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저기 조건에 알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이 아니라 노란색 부분으로 두 번째 경우, 야 축이 이 양수여야 돼. 양수면은 얘도 어차피 위로 블록이잖아. 그래놓고 0,4를 지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되겠네. 이거니? 그러면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치역이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였는데, 양수일 때는 치역이 4가 아닌 그거보다 더 위쪽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가 8이구나. 얘가 8이라면 이 값이 뭔데? 2구나 라고 내가 해석해야 된다고. 여기니 2a라고 내가 축을 이미 잡아놨고 그거에 대한 최대값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8이구나. 왜? 치역이 8보다 작거나 같다며. 오케이?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4a 제곱이구나. a의 제곱은 8과 1이구나 인데, 답이 두 개야? 아니지. a는 무조건 양수예요. a는 1. 왜? 내 a 양수라고 기준으로 적어놨잖아. 그래서 여기 엄청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 다 쓰고 있잖아. 그래서 천천히 너네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게 얘네들이 진짜 실제 시험에서 많이 빈출이 뭐 있는,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유형이고, 그거보다 살짝 쉽게 나온 상태야. 연습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자기가 끌어가는 거, 자기가 그냥 점프 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 문제를 읽어놓고 너네는 이게 이미 책에 있겠죠. 여기를 문제를 읽어놓고 그러면 난 얘에 대해서를 생각할 수 있겠네가 돼야 되고 걔네를 그래프로 옮겨놓고 그 그래프로 옮길 때 범위 쪼개는 거까지 한다면 너네들이 합격할 수 있을 만한 거지. 알겠죠? 이런 생각을 좀 더 확장을 시키라고 이렇게 되는구나. 간단하게만 적어두고 야 어차피 중간중간 식만 적어두고 답까지는 자기가 이제 한 번, 두 번씩은 계속 해봐야 된다고. 안 하면 어차피 나중에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얘는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적어도 돼. 뭐 이 그래프 같은 것도 그냥 대충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도 어쨌든 넘어가긴 해야 된다고. 물론 또 넘어가서 문제 풀겠지. 어차피 홀수네. 문제 풀겠지. 오늘 또 물어봐. 응?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뭐 그런 거다. 그래 넘어갑시다. 52번. 우리가 여기 합성함수 쪽을 하면서 이제 함수 쪽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내가 자유로워요. 내가 뭘 하든지 엔간한 거는 다 허용이 되는 범위야. 그러면 내가 얘들을 봐봐. F함수하고 G함수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H를 몰라. 근데 H를 구하라네. 근데 이런 조건 하나밖에 딸랑 안 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HX라는 녀석도 뭐 1차인지 2차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대충 2차같이 보이긴 하지. 근데 얘네들은 그냥 어떤 식이라고. 그럼 이 어떤 식을 그대로 놔둬. 그대로. 그러면 G함수의 정의역이 HX야. 똑같이 가면 돼. G함수의 정의역 마이너스 2에 X 자리에 HX라는 식이 그냥 들어갔어. 자기가 치환하고 싶어? 치환해도 돼. 그냥 안 하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근데 더하기 5까지 했더니 뭐랑 같아야 돼? 4x제곱 빼기 3이랑 같아야 돼. 야 그냥 나 hx 구하라며. 그럼 그냥 등식의 성질만 쓰면 되네. 방정식 풀듯이. 2hx는 4x제곱 빼기 뭐냐 5 넣으면 8 그리고 hx는 이거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끝이야. 엄청 자유로워. 뭐 그거 했으면 55번 하나 하고 갈 건데 55번은 저번에 김민아 너가 한번 물어봤던 유형이라서 한번 정리만 하고 다음부터 이런 유형 그냥 질문 없이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좋겠다 좀 시간 단축의 의미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써 있다면은 원래 이제 뭐 책에서 나오는 좀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뭐냐? 걔네는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G 자리에 fx가 들어갈 거래. 그러면 G에다가 fx인 요 놈이 정의역으로 들어갔더니 걔네는 6x 빼기 8이야 이런 말이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린다 그랬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요 정의역이라는 녀석을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세요. 기억나냐? 기억나?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럼 치환을 했을 때 어떻게 식이 나오냐? 나는 x는 하고 식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봐봐 4를 곱하고 2를 더하고 3을 나누면 x잖아. 4를 곱하고 2를 더하고 3을 나누면 얘를 x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얘를 g의 x에 대한 식이지만 g의 k는 하고 구하는 과정이라고. g의 k는 그럼 실제로 x가 얘라면 6을 곱해. 6을 곱하면 8k에다가 더하기 2 빼기 6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니 그냥 문자를 치환을 해놓고 내가
원래 복잡했던 녀석을 K 하나로만 내가 쓰겠다. 좀 더 간단하게 쓰겠다. 그럼 이게 뭔 말이야? K 자리에 그냥 2분의 1 들어가고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G 2분의 1 궁금하다며. 응?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잖아요. 아, 목소리가 잘 안 나와. 됐니? 여러분 어디 됐어? 이거 됐어요? 어디부터? 그 x가 3분의 4k 플러스 1인 것까지는 했는데. 그럼 여기 그냥 6x 자리에 이거 넣는다는 소리야, d. 그래서 실제로 요 놈은 내가 k라고 놨으니까 gk. 그리고 x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한다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다. 네, 김민아 혹시 두 번째 방법 뭔지 기억나냐? 두 번째 뭐 있어요? 당신이 저번 주에 물어보셨잖아요. 수능 여기까지 됐니? 네.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야, 이 방법 하는 거 좋다고 좋은데 복잡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좀 더 이게 훨씬 나아. 두 번째, 야 G의 2분의 1이잖아. G의 2분의 1. 이 안에 있는 녀석이 2분의 1이 되는 그 x값이 분명 있을 거라니까? 그 x값이? 그 x값이 뭐야? 그냥 이대로 방정식 풀어도 되고 눈으로만 봐도 되지. 뭐가 들어가면 얘가 2분의 1이 나와? 1이잖아. 그치?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그럼 결국에는 G의 2분의 1은 나는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온다니까? X에다 1 대입하세요. 자,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그냥 설명해 주려고 55번 한번 했고 한번 다시 자기가 손으로 풀어봐야 돼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56번. 56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 써놨죠. 13579가 정의역이면서 공역인데 F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요. 이 F 함수는 7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2라는 녀석의 대응이 될 거고 x가 만약에 9라면 1일 거래. 그럼 봐봐, x가 9라면 1일 거래. x가 1이면 어때? 더하기 2인 거, 3이면 더하기 2인 거, 5면 더하기 2인 거, 7이면 더하기 2인 거. 얘들끼리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합성함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합성함수를 내가 해석을 해볼 거야. 얘네들 내가 뭐라 쓸 수 있냐? 지금 뭐 f1x는 fx라고 그냥 칠 거고 f의 n 더하기 1은 f 합성 fn이래. 그러면 나는 만약에 f2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 뭔 말이야? f 합성 f라는 소리야. 그지? f2는 그냥 f니까. 그럼 f3이 뭔 말인데? f3은 원래는 f 합성의 f2거든? 야 근데 나는 f2가 f 합성 f라며. 그러면 f를 3번 한 거라고 쓸 수 있네. 그럼 4는 4번, 5는 5번 이런 말이지. 근데 야 100번 하래 100번.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숫자가 큰 것만큼 진행하세요는 그냥 규칙이 나온다고. 그럼 어떤 규칙이 있을까라고 봐보면 얘네 쓴 거랑 얘네 한번 연결시켜 볼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100에 7 구하라 했죠? 그럼 7을 기준으로 출발합시다. F1 한다 천. F를 한 번 갔더니 9 나왔어. 그지? 그럼 F2는 내가 여기 7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F7은 9라며. F2 7은 그러니까 F2의 7은 뭘 의미하는 거냐? F9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F9 두 번째 진행할 때 1 나오네. 그럼 세 번째 진행은 뭐 나와? 3 나와. 네 번째 진행은 뭐 나와? 5 나와. 다섯 번째 진행은 뭐 나와? 다시 7 나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 많이 진행했을 때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야 규칙 이거 하나 찾아버렸다. F가 5번 진행이 됐더니 걔는 아까 말했던 자기 자신이 나와. 이런 거 뭐였지? 항등함수. 항등함수 꼴이 나온다.
뭔가 정의역에 그 자기 자신을 x를 넣었는데 자기 자신이 다시 튀어나와. 이런 항등함수 꼴을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규칙을 찾는 거야. 야, 그 5번씩 계속 반복이네. 5번씩 반복. 야, 100번 하라네. 5번씩 20번 하면 되겠지. 그럼 답 7이네. 59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 물론 처음 보면 당연히 이게 뭔 소리야 뭐 보고 있겠지. 근데 56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보시면 59번은 나올 만하다. 그리고 60번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보자마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문제를 딱 보니까 얘를 좀 그림 그리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말해줄 거야. 됐냐? 56번? 그럼 60번 문제를 보자마자 너네가 해야 될 거. 지금 뭐 f 함수가 이런 곡선 형태고 y는 x랑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줄지 몰라. 지금은 x 절편들이죠. 그냥 x 좌표들을 그냥 나한테 주어주고 있는 상태. 그럼 이것들 다 체크하세요. 만약에 a라는 점 쭉쭉쭉쭉 올라가서 y 연결되는 거 a 쓰시고 b라는 애 쭉쭉쭉쭉 올라가서 b에다가도 쓰시고 C로 올라가서 쓰시고 D로 올라가서 쓰시고 E까지 있냐? E로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애들 다 작성. 무조건 그럼 얘만 하면 그냥 문제 끝났어. 그럼 얘를 했을 때 그래프 그리기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긴 하거든. 그럼 봐봐, 세번 합성이래. FD가 뭔데? 얘가 있잖아. FD를 봤더니 D를 대입을 했어. 뭐 나와? C 나와. 그러면 FC 하나 더 생각해야 돼. C를 넣었더니 B 나와. 마지막 한 번 더 해야 돼. 답이 63번도 할 건 없어요. 자기가 해보세요. 그리고 유형 16번은 합성함수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안 해도 돼. 그냥 건너뛰어도 될 만한 정도에 안 나와. 왜냐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 근데 간혹하다가 한두 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너네가 시험 대비할 때쯤에 이제 내년 거의 한 9개월 정도 후인가? 1학기, 2학기쯤이니까 시험 대비할 때쯤에는 좀 외우라고 하는 좀 대표적인 경우 외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엄청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라고 말을 자주 할 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이거 세 문제 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우선 대표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 날 때 수업 끝나고 어차피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없거든. 한 2문제 정도 더 해줄게요. 그럼 64번 얘네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되는 거 여기 있는 유형 문제 풀지만 64, 65, 66 그냥 문제 건너뛰세요. 안 해도 돼. 아니면 대표 문제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거. 아예 모르는 거보다는 머릿속에 남는 게 훨씬 좋아서. 그냥 단계별로 설명해주고 너네가 쉽게 하는 방법도 말해주긴 할 건데 먼저 우리가 합성함수를 그리세요라고 나왔는데 2차식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 때도 만약 2차식 그래프를 그리래. 그냥 갖다 버려. 여기다가 시간 투자할 바에는 다른 문제 맞추는 게 훨씬 좋아요. 먼저 여기 문제가 좀 이렇게 나왔어. 2차식 보통 잘 안 나와. 직선은 나와. 근데 내가 해야 될 거 F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F 합성 F를 뭐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F 함수를 2번 뭐 합성하는 소리죠. 근데 야 내가 수치로는 계산할 때는 편하단 말이야. 그냥 숫자를 넣을 때는 편해. 근데 얘들이 어떻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함수를 그리는 건 불편하다고.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F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 F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F 함수는 X축 Y축이라 할 건데 이 Y 값이 fx니까 그냥 Y축을 fx축이라고 생각만 하시고 얘네들이 마일에서 1까지만 정의가 될 거래요. 마일에서 1까지 그래 놓고 야 그냥 너네 할 줄 아네. x제곱 어떻게 돼? 뭐 마일, 1이지? 이렇게 가냐? 그리고 마이너스 x 어떻게 가? 1,
마일로 일자리를 가겠지. 그지? fx 저렇게 생겼죠? 그럼 저렇게 생겼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 뭐야? fx야. 정의역이 원래 x였는데 그 정의역에 fx가 들어간 거야. 그럼 나 식 그대로 카피해서 쓸 수 있다고. 어떻게? 요 x 자리 있죠. 그러니까 이 x가 이 x잖아. 그지? 이 x 자리에 fx가 또 들어갔대. 그러면 이 식을 내가 몰았어. x 자리에 fx가 들어갔구나. 범위도 똑같네. 이 x 자리에 fx가 들어갔구나. 여기도 똑같네. 여기까지는 단순하지? 그냥 x 대신에 fx 들어간 거야. 그게 fx야. 근데 이대로는 내가 못 쓰네. 왜? 내가 어떤 함수를 쓸 때는 봐봐. x축이라 해가지고 x의 범위 막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정의역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정의역이야? 물론 정의역이 맞긴 해. 근데 내가 이것들을 보고 뭘 못한다고. 뭘 못해.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질 때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갈 때 요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있겠죠. 얘 보고 편하게 가면 돼요. fx는 아까 말했지. y 값이야. 그래서 y축을 fx축이라 써놨지. 이 y값이 마일부터 0일 때 이런 말이야. 그럼 얘를 x의 범위로 바꿔줄 수 있다고. 야, y값이 마일부터 0일 때. 그럼 x의 범위가 뭐야, 그러면? x의 범위. 뭘 0보다 크다. 0에서 1까지라니까. 아 여기 보고. 그래, 0에서 1까지. 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라는 소리야. 오케이? 아, 물론 등호는 여기가 지워져야 되냐? 0일 때가 등호 지워져 있잖아. 요거 지워져야 되구나. 물론 등호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y 값이 0에서 1까지. 이러면 두 개. 그럼 x 값이 뭐야? 마일에서 0까지. 그럼 얘네는 사실 x의 범위가 마일에서 0까지라는 소리야. 그럼 내가 이제 요 범위의 얘들에 대해서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좀 크게 그릴까? 그럼 결론은 마일에서 1까지 범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지? 그래 놓고 마일에서 0에서 1까지를 내가 마일에서 0까지 먼저 할까요? 왼쪽부터 마일에서 0까지를 먼저 할 때 함수가 어떻게 진행돼? 마이너스 fx로 진행된대. 그러면 여기 얘들을 왔다 갔다를 엄청 해야 돼. 마일에서 0까지라는 소리는 원래 fx가 뭘 가져온다? x제곱을 가져온다. 그런데 x제곱을 가져왔는데 마이너스 fx로 정의가 돼야 된대요. 마일에서 0까지는 걔들은 마이너스 fx라는 그런 그래프 형태로 진행이 될 거래라는 말이야.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문제 이해가니?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fx가 마이너스 x래요. 근데 그 마이너스 x를 제곱을 하래. 새로 보고 있니? 마이너스 x 제곱을 하래. 야, 마이너스 x 제곱이 뭐야? x 제곱이잖아. 그래서 x 제곱 형태로 진행이 될 거야. 그럼 몇 번인데? 2번인데. 근데 이것저것 저거 왜 저 밑에 이것저것에서 왜 다시 이렇게 다시 시점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야? 네. 얘가 정의역이 좋아요. x나 이거나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노랑이? 네. 내가 보여준 거 이거 그리라며. 아니 fx가 아니라 f 합성 f를 그리라며. 네. f 합성 f는 어떻게 식이 진행되는데 이걸 내가 한 거라니까. 식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위에 거 노랑은 이해되는데 밑에 게 안 돼요. 이거 아래 거? 네. 왜? 아래 거? x 자리에 fx 집어넣었다니까? 마이너스 fx. x 자리에 fx 집어넣었다니까? 0에서 1까지가 fx.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간단한 건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긴 해서 시간 날 때 따로 해줄게. 그럼 이거 안 풀어요? 여기 문제 풀지 마. 16번 건너뛰어. 아, 근데 대표 문제 하나 정도는 그래도 뭐 대표 문제 하나 정도는 그래도 해놓으려 낫지 않을까? 이거 접어놔버려 그냥 여기부터.
적어놔. 여기 식만 적어놔. 식만 적어놓고 답만 체크하면 되잖아. 너네가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네. 아,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시간 날 때 65랑 66은 문제를 줘야 되긴 하는데 함수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도 되나?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학교에서 잘 안 나와. 이번에 잠깐만 작년에가 지금 너네 한 살 위애들이 학교가 10몇 개 되거든. 좀 진짜 웃기게도 사람도 많이 웃기게도 학교 다 찢어가가지고 15개인가 6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가 15개인가 16개 학교 시험지가 있거든요. 2개인가에서 나왔어. 2개인가? 3개인가? 내 기억이 뭔가 2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안 돼. 근데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와버리면은 진짜 그거는 좀 이슈가 되니까 아예 모르면 안 되고요. 그래, 역함수. 너네가 역함수를 좀 잘 해놔야지. 모든 함수가 다 쉬워요. 역함수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자주 내서 먼저 역함수가 뭔지 67번 하기 전에 우리 함수 먼저 봤어. 응? 너네 계속 이거 계속 봐 계속.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럼 예를 들어 뭐 그냥 간단하게 2개로 말할까? a, b, 뭐 c, d. 그럼 a는 c로 가고 b는 d로 간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의 a는 c구나. 뭐 f의 b는 d구나 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얘네가 거꾸로 가는 거, 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원래는 막 g라고 우리가 맨날 쓴단 말이야. 그래? 원래 정의역이 다르면 새로운 함수로 써야 돼. 근데 형태가 뭔가 얘들이 바뀌어 있네 라고 나와버리면 이 g라는 녀석을 차라리 귀찮으니까 안 쓰고 f의 거꾸로 f의 마이너스 1제곱 하듯이 f의 역함수로 쓴다. 얘네 있는 거 f의 인버스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러면 특징이 있다고. 야, FA는 C래. 야, 거꾸로 간다며. 정확하게 모든 특징을 다 거꾸로야. 다 거꾸로. 그러면 F의 C, Y에 있는 이 C는 어디로 가야 돼? A로 가야 돼.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나 적기만 하면 되네. F 인버스 함수에 정의역에 C가 들어갔더니 A구나. 야, 이 특징. 이걸 가장 많이 쓰라. 본함수, 뭐 본함수라고 많이 안 써. 그냥 함수 F에 A가 들어갔는데 C래. 그러면 거꾸로 바꿔서 역함수에 C 들어가면 A라고. 이거 엄청 많이 쓴다고 기억해.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특징들 다 어차피 오늘 못하니까 하나만 더. 어떤 함수에 역함수를 했다 그럼 거꾸로 간다 그랬지. 근데 얘네를 다시 한번 역함수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야. 그치? 원래로 돌아오지. 왜? 그 원래로 돌아온 대로 외우면은 나중에 진짜 헷갈린다고. 왜가 중요해. 왜? A에서 원래 함수는 F인 C야. 그치? 그러면 F 역함수 C가 뭐였어? A로 갔어. 그럼 뭐야? 당연히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그러면 얘네를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까지 돌아왔을 때 한 가지가 더 합성함수까지 못 넘어가겠지 아마? 기껏해야 한두 문제 더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우선. 그래서 역함수를 또 역함수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왜? 얘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왔다 갔다.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로만 몇 개 확인합시다. 67번. fx는 ax 더하기 b고요. f의 역함수의 마이너스 1이고 f 역함수의 9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얘네 둘을 보자마자 역함수인데 역함수를 안 줬네가 아니라 이미 줬다고? 얘네 두 개 바꿔. 근데 f의 2는 마이너스 1이야랑 같은 말. 얘는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9야랑 같은 말이라고. 두 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세요. 오늘 뭔가 많이 못했는데? 세자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71번 우리 이거 한두 개만 더 합시다. 잠깐만. 아니 하나만 더 할 거예요. 감 존재하기 위한 조건. 구하기 나중에 되고. 그럼 71번. 그럼 71번은 fx가 범위가 쪼개져 있어요. 마x 더하기 4 그리고 마 3x 더하기 2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야 그래놓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범위가 쪼개져 있는데 이 역함수들 마이너스 하는 거 파는 거를 구하래요. 그럼 원래 이거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나는 이 값이 뭐다라고 안 나왔어. 근데 아무튼 난 얘를 구하고 싶잖아. 문자로 나와. K라고 나와.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되돌려. F에 K를 넣었더니 마 4가 나오는 그 K 값 구하라는 소리거든. 네, 거꾸로 되돌렸을 때.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야 식이 두 개인데 어떻게? 어디다 K를 넣어야 될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치역을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치역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살짝 복잡하니까 그냥 이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거야.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축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1보다 작은 범위는 그때 4값이 아니잖아. 5값이죠. 마1일 때 5값을 지나면서 그냥 기울기 음수. 오른쪽 얘는 얘보다 큰 애는 뭐야? 또 똑같이 마1일 때 5거든. 연결되면서 더 가파르게 이렇게 가겠지. 그럼 봐봐. 봐봐. K를 넣었는데 마 4가 나온대. 야 그럼 마이너스 4는 어디에 있어? 요 아래에 있지. 얘 5니까 무조건 요 놈에서밖에 안 생긴다고. 그 얘 누구였어? 얘잖아. 얘한테 적용시키란 말이야. 그럼 K가 뭐 나와야 되냐? 2냐 2? 응, K는 2죠. 그러면 야 똑같이 얘도 나는 K가 아니라 뭐 M이라고 나. 그러면 F에 M을 넣었더니 8이 나올 거래. 그럼 8 봐봐. 8 5보다 크지? 5보다 크니까 무조건 요 놈한테 나올 거라고. 그 뭐냐? 마이너스 4?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왜 하나 더 하냐면 역함수를 좀 연결지어야 돼서 이거 한 김에 역함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새로운 놈을 안 쓰고 이 인버스를 써서 마이너스 1제곱을 써서 내가 나타낼 거다 라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역함수가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가 조건을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1대1 대응. 근데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 1대1 대응이어야 되냐면 봐봐. 함수라는 거는 원래 있던 정의역으로 가지는 애들이 다 공역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 겹쳐도 상관없긴 해. 아무튼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왜 하필 1대1 대응이 돼야 되냐? 야 거꾸로도 갈 거라며. 그럼 거꾸로 봤을 때 만약에 B도 C로 간다 쳐보자. 그지? 그럼 나는 역함수를 내가 설명할 거면 C라는 녀석은 두 가지로 양가다리 고쳐버리네. 이거 함수 아니지? 그리고 D라는 녀석은 대응되는 애가 없네. 함수가 아니어버리지.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하나씩 짝꿍을 지어서 나눠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함수 막 많이 하잖아. 정의역에서 하나씩 가야 돼 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다 보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1대1 대응을 외워도 좋아. 근데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무조건 틀려. 왜 1대1 대응일까? 얘가 하나씩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애도 있고 두 개로 가는 애도 있네. 막 세 개로 가는 애도 있겠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72번은 바로 문제가 풀리겠죠. 우리 72번 우리 앞에서도 1대1 대응할 때 했었어.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말은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마지막 문제로 할 거야. 정의역이 마3부터 4고 치역이 A부터 B래요. 그러면 야 F함수 얘가 1차 함수인데 기울기 음수잖아. 이렇게 생겼네. 정의역 끊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3부터 4까지 끊었어. 치역 어떻게 생겨야 돼? A부터 B까지래. A 어디야? 최소값이 여기가 A여야겠지. 여기가 B여야겠죠? 그럼 여기 점은 3,B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여기에서는 4,A를 지나는구나로
생각하시라고. 다시 합시다. 너무 그러니까.